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막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얼만큼 소비하고 또 얼만큼 저축해야 하는지 따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회초년생들은 재테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소비와 저축 습관이 결정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자산도 결정됩니다. 네, 20대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플렉스 소비가에 빠져있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적은 돈이라도 모으고 굴리는 짠테크나 그리고 재미나 재테크를 추구하는 펀 세이빙이 최근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존작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겠죠? 네, 목돈을 만드는 적금, 내 집 마련의 기초를 닦는 청약저축 등은 기본으로 가져가되 대학생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처음에 적금으로 했다면 추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적금 비중을 점차 줄이고 주식형 펀드를 모색하는 것도 재테크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재테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생활 밀착형 꿀팁 전수 재테크 수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꿀팁 진행의 강소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주나펀드 이지연 대리님과 배명진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 마스크만 벗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분 첫 방송 보셨나요? 아우, 봤죠. 주변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누가 난리가 났나요? 뭐 집에서, 대표님,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하느님 다 난리 났었더라고요. 배 대리님 어떠셨어요? 첫 방송 보시고? 엄마가 너 이제 방송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절레절레 했는데 엄마 되게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요즘 뭐 잘 되기 쉽나? 아니야, 내 생각에 여기 100%, 1000% 만프로야. 내가 장담할게. 이분은요, 요식업계에 좀 성공을 알아볼 수 있는 매 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분에게 꼭 맞는 투자 상품도 있을까요? 시장성을 이제 판단하는 눈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님의 성향상 추천해 드립니다. 대출자가 만약에 이제 원금 회수가 안 될 시에는 라는 이 안전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투자 원리금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투자 기간이 짧고요. 또 환급성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돈을 만져볼 수 있다라는 점도 추천하시는 이유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저희가 느끼고 있는 전유회를 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지.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뢰자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아이돌을 너무나 사랑하는 33살 여자입니다. 현재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한 450만 원 정도입니다. 자취를 하고 있으며 자차 유지비와 그 외 고정 지출까지 빼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남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2,500만 원 뿐인데요. 네, 모두가 의아해하실 것 같지만 저는 덕질로만 한 달에 약 15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월에 150이면 1년에 1,800만 원이에요. 네, 그러게요. 사실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서 이제 돈을 좀 모아야 하는데 왜 전 탈 K-팝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GOD부터 지금까지 제가 탈 K-팝을 했다면 벌써 집을 샀을 거예요.
이 탈케이팝을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 경험담. 저의 유일한 낙인 남자 아이돌들에게 쓰는 비용이 전혀 아깝진 않지만 결혼을 앞둔 사람으로 이제는 돈을 좀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설 연휴에도 본가에 내려갔다가 엄마랑 아주 뒤집어지게 싸웠어요. 엄마! 내 브로마이드 다 어디 갔어? 대청소할 때 갖다 버렸지. 정신사납게 방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말이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이돌 타령이야. 나이 들면 좀 정신 차리려나 했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 그걸 왜 버려? 내가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수백화천 100번, 500번은 말했는데. 너 어차피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신혼집에 그거 바리바리 싸들고 갈 거야? 아니잖아. 아니, 남편은 남편이고 아이돌은 아이돌이잖아. 바리바리 싸가려고 했다. 왜? 너가 이렇게 아이돌한테 목매봤자 걔네들은 너 살아있는 것도 몰라. CD는? 설마 CD도 버렸어? 아, 진짜 엄마! 집에 남아도는 CD며 방에 붙어있는 브로마이드까지. 갑자기 어머니가 중학교 때 브로마이드를 제 눈앞에서 찢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탈덕은 못하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제 결혼식을 무탈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8개월 후에 진행하는 결혼식, 적금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윤을 더 얻을 수 있는 P2P에 투자하고 싶은데 저에게 꼭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었습니다. 두 분의 연기력이 또 더 좋아지셨네요. 네, 몰입이 아주 확 됐습니다. 지금 사연을 한번 살펴보면요. 덕질로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많긴 하네요.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이제는 돈을 좀 모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소비 패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월 12일에요. 37만 2천 원을 땡땡 공식 굿즈몰에서, 그러니까 아이돌 굿즈, 뭐 아이돌이 그려져 있는 인형이나 뭐 키링, 뭐 네. 티셔츠 이런 거 구매하시는 거죠. 37만 2천 원이면 이 금액도 꽤 크고요. 그 뒤에 보면 또 땡땡 티켓에서 전국 투어 티켓을 22만 원을 주고 또 구매를 하셨네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지출이 있는데 75만 6천 원이에요. 봤더니 팬사인회 할부가 아직 안 끝나서라고. 이것만 해도 이미 100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와. 네, 지금 지출 내역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확실히 아이돌 관련해서 비용이 아주 크게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배대리님? 정말 돈 쓸 줄 아는 분이에요. 확실히 이렇게 아이돌 굿즈나 뭐 콘서트 티켓, 팬사인회 이런 데 아주 굵직하게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만 좀 잡더라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씩은 저축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줄이기가 뭐 쉽지 않으시니까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겠죠?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덕질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써요. 뭐 해외 공연을 간다던가. 일단 홈마스터라고 이제 그 연예인들을 찍는 친구들이 사진으로?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공연을 계속 다니니까 비행기 값에 어머. 뭐 그 장비 렌트 값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진짜 세 발의 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군요. 이해는 가요. 왜냐면 원래 본인이 좋아하는데 돈 쓰는 거는 진짜 안 아깝잖아요. 근데 이분은 약간 취미가 덕질이 아이돌이었다면 저는 해외여행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와중에 돈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니야. 막 빚을 내서 가는데 뭐 저도 여행 다녀온 거는 후회는 안 하는데 약간 그때 조금 아꼈더라면 적어도 방송국 왔을 때 지하철 대신에 이제 중고차 하나는 타고 오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데요. 이분이 사실 덕질에 큰 돈을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결혼이 한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돈을 좀 모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해 보이시잖아요. 혹시 이분에게 꼭 맞는 투자 상품이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은 실물 담보 상품입니다. 오늘 담보로 잡혀야 되나요? 또 제가 또 이 재테크 꿀팁에 밀당녀 아닙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군요. 여러분 잠시 후에 재테크 꿀팁이 공개됩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플러스 친구에 주나펀드 추가하셔도 채팅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한데요. 아래 보이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재테크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재테크 꿀팁입니다. 앞서 첫 번째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아이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비 신부의 고민 사연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한 8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좀 돈을 모으고 싶다, 돈을 좀 묶어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배대리님 추천이 실물 담보 투자 상품 이거였거든요. 실물 담보 투자, 과연 어떤 건가요? 실물 담보 투자 상품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 자산, 또 원자재, 재고 자산, 농축 수산물, 매출채권 등과 같이 실물 재산을 담보로 두고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실물을 그러니까 담보로 잡히고 투자를 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이 사연자에게 특별히 이 상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8개월 남았다고 했었잖아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기간이 짧아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래서 같은 P2P 상품인 부동산 PF 상품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적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과관계, 이해관계들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기간이 짧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성이 뭐냐면 이제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담보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간이 짧은 동상 상품을 다양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토대로 실물 담보 투자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투자 기간이 짧고요. 또 환급성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돈을 만져볼 수 있다라는 점도 추천하시는 이유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물 담보 투자 상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대리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품 기금속 실물 담보이고요. 두 번째는 농축수산물 실물 매출채권 상품인데요. 명품 기금속 실물 담보 상품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전당포 형식의 그런 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문가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시계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을 하면 투자자는 이거를 토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한이 지연이 되면은 이제 경매나 매각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환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농축수산물 실물 매출채권 담보는 이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 자금이 필요한 사업가와 투자자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면서 판매 금액을 수익으로 배분을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물 담보 이 투자 상품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 그 질문 받아서 실물 담보대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건으로는 판매 기업과 구매 기업이 물품을 판매하고 사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자, 이 판매 기업이 판매할 때 제대로 수행을 안 할 수도 있고, 구매 기업이 구매함에 있어서 제대로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이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는 게 바로 이 두 번째예요. 국가나 혹은 공공단체가 너네가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보증을 서줄게 해서 그때 보증보험을 청약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보험이 청약이 되면은 자, 세 번째로 대출 신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증을 서줬으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바로 자사에게 요거를 넘기게 되는데요. 대출을 같이 신청하면서 요거에 대한 보증서를 같이 양도를 해요. 이 의미는 뭐냐? 자, 두 명이 계약을 했으니 뭐 누가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 둘이 계약을 했으니까 제3자인 내가 이거를 보증을 해줄게 라고 해서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 보증서를 주납펀드 자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희는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받게 되겠죠. 이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출금이 이제 투자 자금이 필요한 판매 기업에게 대출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대출 기업은 이제 차주 같은 경우는 이 대출금을 받아서 요거 가지고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물품을 만들어서 구매 기업에게 물품 상품을 공급을 해드리죠. 이렇게 공급이 받았어요. 그러면 구매 기업은 받은 상품을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이 이렇게 가고 이 대출자는 그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금이 상환이 되면 이제 주납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다시 상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였습니다. 네, 아주 명강의처럼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대출 구조는 이러하고요. 그럼 실물 담보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수익금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실물 담보대출 예상 상환 스케줄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예상으로 지금 일단 예상으로 해봤는데요. 예상 수익률은 14.5%예요. 기간은 3개월이고요. 가정으로 사연자분께서 투자금 3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개월이 지났을 때마다 이자가 발생하죠. 근데 원금 상환은 지금 여기 써있다시피 원금 만기 상환이에요. 그래서 1차 때, 2차 때는 원금이 상환되지 않지만 마지막 달에 원금이 상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원금 상환이 300만 원과 이자, 세금 후 가격인 이자 84,704원 총 합해서 3개월 동안 이제 14.5%인 예상 수익률 이 상품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만기 때 308만 4,704원을 수익으로 얻으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실물 담보 투자 상품의 프로세스와 예상 수익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투자 상품 국내외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한 기업에서는 코코캐슈, 동북콩, 정붕 등 이런 가공되지 않는 월물 구매 자금을 펀딩 상품으로 내놓기도 했고요. 견과류 실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 냉동 축산물을 이제 유통, 운전 자금을 필요한 그런 수입자와 그리고 일반 투자가들을 중개해주는 그런 방식의 펀딩도 진행했었습니다. 담보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통상적으로 담보를 취급하는 무역회사나 혹은 구매회사의 과거 거래량, 이에 따른 매출을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자문을 바탕으로 담보를 평가하게 돼요. 또한 실물 담보물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반영을 해서 이제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실제 담보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 빅데이터를 통해서 투자 상품 만기 시에 담보물의 이제 시세를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담보를 평가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투자가 다 완료가 되면 이 담보물들을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담보물들은 현재 이 P2P 플랫폼과 협의된 창고에다가 지금 대부분 보관되고 있고요. 플랫폼의 허가 없이는 입출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담보물 양수 양도 계약서에 있으니까 꼭 빼놓지 말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그 보관 장소까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펀딩 기간 내에 만약에 이 펀딩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통상 첫 번째는 계약을 체결한 그런 회사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투자된 금액만 대출이 나가거나 혹은 펀딩 자체가 무효가 돼서 이제 투자한 금액은 투자자의 가상 계좌로 반환이 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투자한 펀딩의 이 수익률, 정산은 언제부터 될까요? 정산이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하고 궁금합니다. 네, 펀딩이 성공되면은 이제 차입 회사에게 대출금을 지급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급이 되는 날 기준으로 수익률에 기반해 둔 이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랑 이제 원금 지급 예정일은 원래 상품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그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몇 월 며칠에 얼마씩 이자가 나온다라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클릭해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펀딩이 종료되면은 그 P2P 플랫폼에서 그 투자자들에게 카톡 같은 걸로 이제 오는 거죠. 언제 얼마가 이제 된다. 아니면 좀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것까지 이제 바로바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P2P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투자하셨다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실물 담보 투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또 중요한 시간이죠. 실물 담보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꿀팁 한마디씩 전수해 주시죠. 먼저 배대리님부터. 네, 거래 이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무역 회사나 거래 회사가 전에 이제 이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가 여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대리님은요? 두 번째는 매입이 확약되었는지 요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가 확인해야 되는 유의사항으로 내가 낸 투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냐 요거였잖아요.
이 투자금이 이제 매입이 확약되는지 안 확약되는지 확인을 안 하면 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서 요거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안전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배 대리님께서는 거래 이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라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이 대리님은 매입 확약이 체결이 됐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꿀팁들 꼭 기억하셔서 실물 담보 투자하실 때는 이 꿀팁 실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님,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들을 수 없었던 또 재테크 노하우를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아유, 그럼요. 내 돈은 누가 불러주나, 준하가 불려주죠. 주제 2천만 원으로 P2P 투자 따라하기로 장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원타워 3층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선착순 20분만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전화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꼭 해주세요. 네, 02-2128-3330번입니다. 전화 예약 주시면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재테크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두 분 대리님의 연기력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걸 보면 환장하는 28살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1인 방송 크리에이터입니다.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저의 마지막 꿈이에요.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본가에 살고 있고요. 자동차 유지비, 핸드폰 요금, 주택 청약,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고정 지출은 한 1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ENFJ입니다. 이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데 이 유형은 거의 뭐 마더 테레사? 약간 신사임당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남이 행복하면 그게 내 인생의 뭐 전부야. 잘 알죠, 제가. ENFJ.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저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맛집이나 문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독자 8만의 크리에이터이며 유튜브와 SNS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청년입니다. 8만이면은 진짜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유튜버들이. 근데 8만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8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아주 핫한 많은 장르의 요식업들이 있잖아요. 아, 이거 좀 되겠는데? 조만간 SNS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이 든 식당은 3개월 안에 대박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새로 생긴 식당에 갔었는데 그때 음식을 보면서 저는 또 생각했죠. 맛있다. 엄마 이거 좀 먹어봐. 막 괜찮지? 플레이팅도 예쁘고 여기 곧 뜨겠다, 그치? 맛도 있고 분위기도 괜찮긴 한데 요즘 뭐 음식점이 잘 되기 쉽나? 아니야, 내 생각에 여기 100%, 1000% 만프로야. 내가 장담할게. 시그니처 메뉴도 특이하고, 근데 못해도 한 3개월 안에 대박 난다, 여기. 그 정도야? 아니 너 저번에 어떤 식당도 대박 날 것 같다니 거기 이제 들어가려면 줄 1시간 써야 된다며? 아니 잘 될 집 알아보는 거 그것도 재능이다. 이점에 재능 잘려서 투자를 하든 창업을 하든 돈을 벌어보는 건 좀 어때? 잘 되면 엄마 안마 의자 하나도 사주고. 투자나 창업?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업은 좀 겁이 납니다. 옛날부터 뭐만 만지면 부순다고 친구들이 저에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와 같은 분야,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투자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고요. 6개월 안에 최소 8% 이상의 수익을 보고 싶은데요. 처음 투자하는 거니까 리스크가 크지 않게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상품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구독자 8만을 보유하고 계신 아주 핫한 크리에이터의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사연을 보니까 요식업 쪽으로 좀 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재능을 활용해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소비 패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땡마켓에서 16만 5천 원, 이거 방송할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셨고요. 그 다음이 13만 6천 원을 땡땡 치킨에서 사용하셨네요. 꽤 많죠. 이게 메뉴별로 다 드셔본다고 하시고 또 어디 선물하기에서 25만 7천 원은 구독자 이벤트. 그 다음 보면 또 땡땡웨이에서 7만 5천 원, 땡썸에서 5만 3천 원. 아무래도 이렇게 사용처를 보니까 먹방 크리에이터이신 것 같아요. 뭐 샌드위치, 치킨, 뭐 케이크 이런 거 구매하셨고 방송 관련 장비도 보입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사실 먹방 종종 보거든요. 대리 만족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먹는 걸 보면 아주 며칠 내에 그거 다시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만큼 이 유튜버들도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아주 커져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분은요, 요식업계에 좀 성공을 알아볼 수 있는 매의 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이분에게 꼭 맞는 투자 상품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바로 와. 그거는 창업 자금 대출! 요거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네, 창업자금 대출이라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귀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 방법 어떤 방법인가요? 네, 창업자금 대출은 뭐 워낙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투자 상품이기도 하고 아직 해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저번 주에 연장선으로 저희가 이야기 보따리를 자세한 꿀팁에서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꿀팁에서 이어집니다. 밀당이 여기서도 또 이어지네요.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나펀드 또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언제나 질문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도 가능한데요. 아래 보이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달아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요식업계의 성공을 예측하는 매의 눈을 가진 사연자분의 사연을 함께 했는데요. 투자를 원한다. 그런데 좀 원하시는 게 구체적입니다. 우리 대리님들께서 창업자금 대출 이 상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일단 창업자금 대출 무엇인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창업자금 대출이랑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를 주 타겟으로 하는 P2P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의 육성 및 지원이 개발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자에게 특히 창업자금 대출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일단 투자도 사람 성품에 맞는, 성향에 맞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야 돼요. 사연에서 해주셨다시피 이제 내가 가진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목적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상품이 적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프랜차이즈는 이제 전국 방방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연자님처럼 먹고 후기 남기고 투자해서 뭐 사업이 잘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성을 이제 판단하는 눈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님의 성향상 창업자금 상품을 추천해 드린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 정리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2P 투자 유의사항은 투자자의 주체적인 물건 분석이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이 사연자분이시라면 직접 방문해서 이제 맛을 평가하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 분석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핀테크 투자백서에서 이르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그런 추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자금 대출의 구조는 어떤가요?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집을 하고 싶은 배모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출자가 되겠죠. 이거는 가맹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치킨집,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서 나는 가맹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대출자와 가맹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가맹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제 가맹점을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나펀드와 같은 자사에게 컨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나펀드는 아름다우신 우리 투자자분들을 모집하게 되고요.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투자를 받게 되면은 주나펀드는 이 투자금을 대출자에게 가맹점을 이제 개설을 하라고 이렇게 대출금을 주겠죠. 근데 이 대출자는 또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이 가맹점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가맹을 할 수 있게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양수도는 대출자가 만약에 이제 원금 회수가 안 될 시에는 이 임대차 양수도라는 이 안전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투자 원리금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쏙쏙 들어왔어요. 마치 제가 치킨집을 지금 차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창업자금 대출 이 상품에 투자할 때 저희가 예상 수익금 어떻게 따져보면 좋을까요? 창업자금 대출에 투자하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예상 상한 스케줄을 가져왔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예상 수익률은 15%, 기간은 4개월입니다. 상한 1을 이렇게 4달로 나눠서 투자 원금은 총 합해서 3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92,993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이랑 이익을 다 합쳐서 원리금 합계는 306만 7,463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 상한을 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총 3가지 금리 상환 방식이 있는데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만기 일시 상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요. 원금, 대출 원금, 균등, 균일하게, 분할, 나눠서, 상환, 갚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투자금 100만 원, 금리 5%, 기간은 5개월입니다. 근데 이 상환 같은 경우에는 납입 원금이 2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첫 달에 이자가 가장 세고요. 이제 점점 80, 60, 40 이렇게 줄어들어 가면서 이자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원금을 균등하게 납부를 하는데 이에 따른 이자는 점점점 줄어드는 방식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요. 이거에 관련해서 보시면 방금이랑 똑같은 기준을 두고 보실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상환금, 그러니까 이제 이자와 원금이 똑같은 비율로 가는 거죠. 상환금이 22,507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점점 원금은 늘어나는 형태인 거고요.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원금, 이자 금액을 균등하게 납부하는 방법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기준으로 볼게요. 이거는 마지막에 원금을 한꺼번에 내는 상환을 말하는데요. 납입 원금은 1, 2, 3, 4개월까지는 0원이죠. 0원까지 가다가 마지막 5개월에 한꺼번에 100만 원을 갚는 건데요. 이래서 이자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늘 100만 원짜리 이자를 이렇게 같이 내는 거고요.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시고요. 마지막 달에 원금은 막달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을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합니다. 네, 창업자금 대출의 이 구조부터 또 상환 방식까지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배 대리님. 이제부터는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갈 예정인데요. 창업자금 대출, 해외에서는 어떤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핀테크는 이름 그대로 금융과 기술을 합친 그런 서비스를 칭하거나 혹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런 핀테크 서비스와 창업자금 대출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줬던 그런 해외 성공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전 세계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운영하는 페이팔이나 아니면 카드, 리더 결제 서비스를 취급하는 스퀘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스퀘어는 2009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15년도에 상장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국에서 현재 비슷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LG전자나 혹은 기업은행 같은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아마 직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퀘어라는 회사는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LG전자랑 규모가 비슷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스퀘어는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포스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솔루션을 제공한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의 포스 단말기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 역할에 합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포스 솔루션은 고가의 단말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VAN 사업자가 제공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서 카드 회사랑 꼭 연계가 돼야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스퀘어는 이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 PC를 단말기로 바꿔줄 수 있는 카드 리더기 장치와 이제 승인 처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편의성이 굉장히 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이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 대출 서비스를 14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창업자금 대출이랑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퀘어라는 회사의 자산 규모가 LG전자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또 맞고 앞으로의 사용 가능성도 많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컸군요. 창업자금 대출 상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창업자금 대출은 사실 투자자도 관심이 있지만 창업을 하려는 분들, 대출을 좀 받고 싶은 분들도 귀가 열리셨을 것 같거든요. 대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있을까요? 20, 30대 분들도 요즘에 창업을 많이 하니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통계청은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 통계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마이 통계로라는 컨텐츠를 이제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나는 어디 지역에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건지 키워드로 연결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청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셨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마이 통계로라는 사이트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대출자 그리고 투자자 모두에게 관심이 참 많은 그런 상품이에요. 창업자금 대출에 대한 꿀팁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먼저 이 대리님부터. 네, 저는 가맹점의 이제 매출 현황을 파악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출 현황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그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P2P 업체가 공시해 놓은 그런 현황표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상권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입지가 조성이 됐는지 그거를 추가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대리님의 꿀팁도 한번 들어보죠. 저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2P에는 안전장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카드 매출이나 은행 계좌를 확보해서 나중에 막 연체가 된다면 그거에도 압력을 가하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안전장치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대리님은 전국 가맹점의 매출 현황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조언을 주셨고요. 그리고 배 대리님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투자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도 꿀팁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다양하고 또 폭넓은 그런 꿀팁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준하가 불려주나. 주제는 2천만 원으로 P2P 투자하기고요. 장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3원타워의 303호. 이제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선착순 20분만 저희가 받기 때문에 꼭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전화는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필수 부탁드려요. 네,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프라인 강의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이어서 핀테크 투자백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 투자 대상인 회사와 상품을 소개하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핀테크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서 실물담보투자 이 상품과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투자백서에서는 또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혁신금융과 그리고 포용금융의 시간입니다. 그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팁을 위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마련한 데는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P2P 법 관련 시행이 이제 대대적으로 8월 달에 이뤄질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핀테크 산업에 좋은 소식도 있고 이제 나쁜 소식도 있고 요런저런 다양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P2P 투자를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고민 해결 같이 금융 소비자를 위한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투자백서에서는 금융 당국이 추구하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한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8월에 P2P 관련 법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고 또 좋아지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어떤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간다. 기본기를 좀 다지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금융, 포용금융이란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그 금융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혁신금융이랑 포용금융이 약간 그래서 이미 단어에서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혁신 그리고 포용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을 혁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금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시네요. 저는 사실 이번에 혁신금융, 포용금융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단어의 조합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감성적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혁신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지금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반 국민과 이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봤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을 때 이제 혁신금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근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4개 이상, 뭐 10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 4개 이상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한 30% 정도로 되어 있고 솔직히 전문가들은 당연히 이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당국이 제도 인프라 개선 노력에 비해서 이게 일선 현장에서 금융회사가 변화가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부정적으로. 둘 다 이제 일반인이라던가 전문가라던가 둘 다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뭐 기술 혁신하고 많은 사람들 포용하겠다라는 취지는 사실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대리님께서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이 단어 처음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국내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나펀드는 플랫폼 P2P 기업이고 이제 송금 결제에 전문화된 기업이니까요. 네, 각설하고 플랫폼 분야에서는 그 머니랩스라는 기업에서 개발한 브로콜리라는 서비스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이제 금융 자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적절한 금융 상품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슬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어로 오픈뱅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 듣는데 딱 오픈뱅킹이 네, 떠오르더라고요. 정확해요. 이게 바로 혁신금융인가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혁신금융이에요. 그 2번째, 송금결제 분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핀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자 이제 송금결제 분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에요. 이용이 간편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금이나 실물카드가 필요 없어서 무선 단말기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대표적인데 결제 과정에서 편리성을 높여주고 이용자들을 모으고 그 이용자들을 결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업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네요. 요즘 간편 결제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고 공인인증서로 송금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간편하게 뭐 메신저 친구이기만 해도 보낼 수가 있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진짜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못 살아요, 공인인증서 다시 돌아가려면. 다 찾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같이 친구들이랑 뭐 먹으면 현금 꺼내서 내고 이랬던 기억이 더 많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는 정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바로 누군가 결제하고 송금하거나 그게 바로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혁신금융 되게 우리와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예요, 맞아요. 친구. 네,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2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영국 바클레이의 계좌 종합 정보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면 명진은행이 있고 지연은행이 있고 소라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명진은행의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소라은행과 지연은행에 있는 그 현황까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오픈뱅킹 아닌가요? 그쵸. 이건 네. 오픈뱅킹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요. 지연은행과 소라은행을 이 명진은행에서 금융거래는 불가하지만 하나의 개인 자산 관리에는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오픈뱅킹 활성화되면서 이 은행 자체의 뭔가 이런 벽이라던가 이 경계가 소멸되고 있다라는 것을 진짜 볼 수 있는 아주 큰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스페인의 이름도 어려운 BBVA인데요. 핀테크 기업이 이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은행에서 DB를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서 API를 제공을 하면서 핀테크 기업과 이제 협업을 확대를 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갖춘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오픈 뱅킹은 은행의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 이게 이제 결합적으로 합쳐져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품이 용이하게 개발이 되고요. 금융회사가 여기서 오픈뱅킹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해서 어떤 상품을 내놓는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이나 상품들이 정말 상상 이상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과 스페인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트렌드는 벽을 허물고, 그러니까 오픈뱅킹이죠. 은행 간의 벽을 허물고 또 이용자들에게는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수제자가 여기 있어요. 대표님 수제자. 대표님이 수제자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정해야 대표님이 돼. 수제자인데 인정해야 돼. 이렇게 비용 절감해주고 사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융권에 이렇게 새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은 지금 2020년 목표로 이제 핀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기업, 자영업자, 금융 소비자를 위한 혁신 포용 금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 목표로 밝힌 것 중에 이제 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몇 가지 계획을 소개해드리자면 핀테크 혁신 편드에는 이제 3천억 원을 지원을 하고 동산담보에는 이제 기존에 1조만 지원했던 거를 6조 원으로 지원을 늘린다고 했어요. 상상만 해도 6조는 제 평생 잡지도 못할 돈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지금 동산담보에. 이게 누구에게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 보면 국가에서도 이 핀테크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정확해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은 이제 못하게 될 것 같고. 뺏겼네. 뭐 이런 같은 뭐 이런 계획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발표했으면서 또 떠오르는 핀테크 산업을 통해서 이제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 뭐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뭐 이런 좋은 양상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혁신과 그리고 포용 금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토스처럼 사람들의 니즈를 고객으로 있는 핀테크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의 혁신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P2P, 우리처럼 P2P도 빠르게 성장해서 이제 경제를 좀 이끌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우리 주나 펀드도 역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금융 상품을 많이 만들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두 대리님과 함께 한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두 번째 방송 어떠셨나요? 배 대리님. 부자가 되고 싶긴 하니? 죽도록 되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제 지식을 머릿속에 꾹꾹 넣으셔가지고 P2P의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방송?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약간 우리 앵커님이랑 대리님이랑 약간 전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핀테크에 대한 정보를 우리 동년배들에게 잘 전하겠다. 이런 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 오늘 그런 전우회로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다 함께 전우회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설명 들으시면서 핀테크 공부하셨으면 아마 다음 시간은 그 전후회가 끈끈하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경제 상식, 핀테크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 이지연 대리님, 배명진 대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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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밀착형 꿀팁 전수 재테크 수다, 재테크 꿀팁. 오늘은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된 물건을 담보로 하는 실물 담보 투자 상품과 또 프랜차이즈 상품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혁신금융, 포용금융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이렇게 저희 재테크 꿀팁과 매주 함께 하시면서 매주 새로운 투자 노하우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검색창에 주나펀드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추가하시면 채팅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래 보이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문의도 가능합니다.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글도 달아드리고요.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새로운 유용한 또 재테크 꿀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가상 광고 및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